에이전시는 정식 결혼중개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될 경우와 신부의 잘못으로 파혼될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될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중개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건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신부의 잘못으로 파혼될 경우에는 결혼을 중개한 국제결혼중개회사가 신랑에게 추가 비용 없이 다시 결혼을 재진행해줘야 돼요. 이것 역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사례 그리고 신부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사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한비의 국제결혼은 신랑이나 신부 모두 서류를 다 확인하고 결혼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돼서 파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신랑분들의 단순 변심이에요. 신랑분들이 막상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까지 가고 이제 다시 한국에 가고 나서 신랑 본인이 맞선을 추가로 보면 더 예쁜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미련이 남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회사에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든지 혹은 부모님이 지금의 신부를 반대한다라든지에 대한 이유로 파혼 요청을 합니다. 회사한테. 신부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부가 신랑에게 고가의 선물과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의 아이폰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정한 한 달 용돈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신랑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부가 신랑에게 거짓말을 자주 해요. 예를 들면 신부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면서 신랑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신랑이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신부에게 물어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거나 혹은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신랑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한데 신부가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초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미혼모였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예를 들면 신랑의 잘못으로 파혼을 해서 신부나 결혼중개회사에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신부의 잘못으로 파혼을 해서 결혼중개회사가 추가 비용 없이 다시 결혼을 진행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글쎄요, 저희 한비의 국제결혼이라면 제가 명확하게 저희는 어떻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국제결혼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부 아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해주는 회사도 분명히 있겠죠. 신랑이든 신부든 제대로 된 보상이 돼야 될 텐데요. 모든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해요. 예, 저도 꼭 그랬으면 해요. 많은 신랑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부들이 어학당 과정이 끝나면 신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들이 4개월 동안 어학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신부들이 어학당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건 한마디로 아기가 이제 막 발걸음 뗀 아기가 한글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어학당을 다닌다고 해서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신부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면 조금 더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신부가 만약에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신부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신부가 한국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어학당 개강일에 맞춰서 4개월 동안 어학당을 다시 다니고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학당 4개월 다니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신부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아예 손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초 중에 기초로 공부하고 시험 문제 역시 기초 중에 기초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랑의 베트남 방문이 몇 번 정도 필요한가요? 저희 한비에어 국제결혼 같은 경우엔 손님들에게 베트남으로 총 3번의 방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마 다른 국제결혼 회사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1차 방문 때 맞선 및 결혼식, 2차 방문 때 베트남 혼인신고, 3차 방문 때 베트남 전통결혼식,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방문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신랑분들이 신부가 보고 싶어서인지 보통 3번보다 더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3번은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부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면 전통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번만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마침 바로 어학당이 개강을 해서 공부를 바로 시작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한 달이나 혹은 2달 뒤에 어학당에 가면 추가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한국 남성들이 걱정하는 게 또 있어요. 만약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신부가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간 이후에 신랑이 매달 처갓집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갓집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분명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신부들 대부분이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처갓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 신부들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직접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갓집을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처갓집을 따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베트남 명절이나 혹은 장인 장모님 생일에 용돈 정도 주는 것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 만약에 처갓집을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처갓집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장인 장모님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